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임형윤 팀장입니다. 네, 저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요즘에 네.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런데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예. 일단은 뭐 사건을 수임할 때는 당연히 의뢰인분들께서 많은 자료들을 쌓고 오세요. 네. 근데 그 전에 상담 오실 때는 굉장히 가볍게 오십니다. 그냥 대부분이 그냥 빈 몸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담을 오실 때도 가급적이면은 많은 자료를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자료를 뭐 이만큼 들고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만약에 뭐 궁금한 그 분야가 있다라면은 그러한 소송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상담 받으러 올 때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네. 상담을 받으실 때 예. 서류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은 네.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사실 네. 상담 그 수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제가 하나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소송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죠. 많죠. 네, 요즘에 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제 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신데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네. 어떤 자료가 필요하실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나요? 어떤 걸 쓰나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자소서. 네. 자기소개서를 많이 준비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분들은요, 미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일종의 그 경위, 그동안 있었던 경위를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기 쓰듯이 편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공통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종의 경위서를 아주 편안한 내용으로 일자에 맞춰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그 전세 보증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때로는 그 제목이 전세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빌려주고 빌려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금을 먼저 옛날에 입금했었다라는 그런 내역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통장 내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그 집주인한테 요청한 흔적이 있겠죠. 네. 주로 뭘로 하시나요? 주로 전화로 하죠. 전화로 하시나요? 네, 통화를 해서 먼저 돌려주세요라고 하고, 네. 그리고는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언제까지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이사를 며칠까지 가야 되니까 네. 이날까지는 꼭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하고 네.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뭐 줄줄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 본데요. 이사를 종종 다니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먼저 집주인한테 보통은 전화를 많이 해요.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만약 가능하다면 녹음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집주인의 경우에는 선의로 제 날짜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녹음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녹음을 한 그 파일은 당연히 컴퓨터에 잘 중복해서 네.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보냈던 이러한 이유로, 아까 정확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쪽에 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덧붙여서 메시지나 혹은 내용 증명, 이메일 이런 것들, 보냈던 모든 것들을
통지했던 모든 것들을 같이 가져오시는 게 좋으세요. 네. 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네.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이제 반대로 네. 한번 보죠. 명도 청구 소송이 있죠.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네, 보통은 이제 그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나가주세요 하는 게 명도 청구죠. 네, 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와 똑같이 임대차 계약서가 일단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임대료가 계속 들어오다가 최근에 2개월 혹은 3개월 이상 계속 연체되어 왔다라는 그러한 증빙. 지금 뭐가 될까요? 통장 내역이죠. 그렇죠. 통장 내역. 그 통장 내역을 뽑아 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비슷한데요. 임차인께서 임대료를 지금 계속 연체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임대료를 지급해 주세요라는 그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먼저 요청을 하고 그때까지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통지를 별도로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어떤 수단으로 보내시면 될까요? 문자나 내용 증명이 가장 좋겠죠. 똑같습니다. 네. 네, 간단합니다. 네, 그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두 번 정도 나눠서 입금을 하죠. 이제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그렇죠, 그렇죠. 입금을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입금 내역에서 하나하나만 빼서 네, 이제 가지고 와도 되겠지만, 네, 그 만약 월세가 밀려서 이제 통장 내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네, 사실 전반적인 전체 내역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예. 이렇게 뽑아 오실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임차인 명의로 소팅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임차인께서 어느 달에는 임차료를 지급했고 임대료 지급했고 어느 달에는 지급하지 않은 게 나오죠 바로. 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뽑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임대차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죠. 즉, 네. 빌려준 돈을 못 네. 받았을 때. 네. 이것도 일단 그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는 대여금에 관련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여금 계약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보셨나요? 없죠? 네. 대부분은 그냥 차용증, 차용증. 네. 각서 이런 게 많죠. 그런 게 다 대여금 계약서에 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4번을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려준 돈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빌려줬다라는 그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금을 빌려줬었던 그 입금 내역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여금 돌려주세요. 기간이 종료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그러한 요청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죠. 네. 아까와 똑같은 문자나 내용 증명. 문자나 내용 증명 이런 거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건데, 네. 사실 차용증을 이렇게 안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 안 받는 경우에요. 네. 그러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척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인의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각서조차 받지를 않고 네. 그냥 말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내가 1년만 쓸게 좀 빌려줘. 응 알았어. 그럼 2천만 원 월 이자는 얼마? 2부? 이렇게 해줄게. 고마워 하고 이제 그냥 붙여주고 끝납니다.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송금한 흔적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대여금인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증여한 것인지 그냥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준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그냥 증여한 것이다, 준 것이다 라고 한 거라면은 다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빌려준 돈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은 게 있다면 그 이자가 들어온 내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일정한 이율로 곱해진 금액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여 사실이 입증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네. 이제 통화를 했을 때 통화 녹음 파일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요즘 좀 그 젊은 사람들은 네.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좋습니다. 네. 그 카톡 내용도 그러면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카톡 내용은 더군다나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이 내가 통지하거나 아니면 요청한 사항을 그 사람이
읽었다, 안 읽었다라는 그러한 사실까지 증명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수신을 실제로 했다라는 걸 증빙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나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점에서 좀 보탬이 될 수 있죠. 메시지도 요즘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내역이 남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 네. 카톡으로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네.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카톡 창을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 면에서도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네. 카톡이라도 하나 남겨져 있다라면은 그게 이제 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채팅방에서 나와버리면 그 내역이 없으니까 네, 증거 자료가 증명할 없어지는 길이 거죠. 없어지죠. 상대방이 나가는 건 상관이 없고 저만 그 맞습니다. 이제 창에 그대로 있으면 맞습니다. 네. 나만 잘하면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대여금 반환까지 알아봤고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떤 일이죠? 네, 교통사고 관련이에요. 네. 당하셨거나 네. 이제 사고가 나셨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많죠? 네. 네, 간혹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게 이제 비율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고 비율이라든지.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뭐 블랙박스 말고는 저는 생각나는 자료가 없어요. 블랙박스. 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어쨌든 교통사고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조금 전에 얘기한 블랙박스. 더군다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가 만약에 가해자의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라면은 블랙박스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블랙박스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내가 보행자였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상대방 차량의 그 보험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서는 요즘에 CCTV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CCTV를 사고가 나자마자 자기가 할 수 없다라면은 자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경찰에 요청을 해도 되고요. 그 사고 현장에 CCTV를 반드시 열람 복사 신청을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블랙박스나 CCTV,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면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 원이라는 걸 띄워줍니다. 이거는 교통사고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예요. 여기 있으면 좋겠죠? 네. 가해자가 누구, 피해자가 누구, 그 당시 사고 시간, 장소, 그 다음에 그 각자가 움직이던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 필요하고요. 근데 내가 다쳤다라고 한다면은 입퇴원 내역이나 뭐 진료비 내역, 진단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이걸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좀 네. 쉽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벌써 5번째인데요. 네. 의외로 네.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명의대여. 네. 네. 명의대여로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찾아가는 변호사들에도 네. 명의 대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네. 라고 하소연하시는 그런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꽤 많으시죠.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명의를 빌려주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명의를 빌려간 분이 쉽게 얘기해서 제멋대로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사업한 것과 관련해서 부과된 세금도 안 갚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들에 대해서 외상진 그러한 대금들도 안 갚아서 그거에 관해서 명의를 빌려준 분한테 세금이 부과돼서 날라오고 또 각종 모르는 업체들한테 갑자기 청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갑자기 들어닥칠 수 있죠.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가 있을까라고 한번 거꾸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명의대여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명의를 저 사람이 나한테 빌려갔다. 즉 내가 빌려가고 나는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대화 녹음, 메시지, 네.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아까 나 저 명의 좀 빌려줘. 나 어떤 사업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3년만 빌릴게. 큰 피해 없게 할게. 이렇게 이제 보통 하죠. 그럼 그거를 다 잘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부당하게 나한테 부과된대요. 네. 그 다음에 각종 청구서가 모르는 업체들로부터 날라온 그러한 내역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 업체들한테 억울하게 변제한 내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명의를 빌려간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저 네. 사람이 운영한 사업이다라는 어떤 근거? 예, 있으면 좋죠. 네. 네, 좋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그 사무실에서 내 명의로 개설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각종 서류를 작성한 흔적이라든지 컴퓨터로, 그러한 흔적들이 만약에 확보가 될 수 있다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명의대여가 네. 알게 모르게 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실 때 사례를 보면은 네. 대부분이 아버지,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버지한테 동생. 당했다라는 그 아들분. 네, 너무 속상하죠. 네. 네, 가족한테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제일 많은 게 가족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친구, 지인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의를 대여하시는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예 대여하지 말라라는 게 저희의 어떤 설명이었었죠. 네. 결론. 마지막 항목인데요. 네.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급여가 연체되거나 네. 아니면 퇴직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네. 그런데 네. 네. 중소업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그 속이 떼인다거나 네. 네, 퇴직금이 떼이는 경우 그런 네.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악덕 고용주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뭐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작성하기 때문에 네. 근로계약서를 일단 지참하시고,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혹은 퇴직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여나 기타 뭐 상여 같은 게 그동안 지급되어 온 흔적들, 통장 입금 내역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제 이후로 못 받았다라는 게 거꾸로 증명이 되겠죠. 만약에 노동위원회에 먼저 신고를 하신 사안이라면은 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라는 걸 띄워줘요. 그거를 같이 가져오시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는 사실 다 받으셔야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네,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모든 한 6가지의 항목들을 다 들어보면서 느끼는 점은 네. 통화 녹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통화 녹음이 요즘에는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네네. 네, 그 기능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핸드폰에 그 통화 녹음 기능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네. 나도 모르게 발생됐던 문제를 나중에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법적인 거래라고 생각되면은 꼭 쓸모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변호사님 오늘 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